An녕하세요. 이식회 교육 베트남어 강사 판위엔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오늘은 비즈니스 용어 그리고 관련된 표현을 학습하기 전에 지금 튼튼한 받침이 될 수 있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 숫자와 같은 정보를 미리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요. 인칭 대명사하고 지시 대명사 그리고 관련해서 지시 형용사도 같이 학습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숫자를 배우실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패턴 그리고 어휘를 배우면서 이것도 같이 활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학습하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이거 활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인칭 대명사예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저 그리고 상대방을 지시하는 상대방을 지칭하는 그 사람의 직급 또는 어떤 선생님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부르면 되죠. 그리고 나 1인칭 같은 경우는 저 또는 나 이런 인칭 대명사들이 있는데 베트남어는 좀 더 복잡해요. 그리고 그냥 또이라는 표현 많이 들으셨죠? 그냥 베트남어에 관심이 있거나 베트남어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으면 또이라는 단어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 표현만 쓰지 않습니다. 다양한 표현들도 같이 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 또이라는 표현보다 더 많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칭 대명사는 복잡한데 모르면 어떻게 되겠죠? 인사도 제대로 못해요. 인사든 사과든 다 못해요. 제대로.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한다 완벽한 문장을 만들 때도 좀 어색한 문장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부터 학습하셔야 돼요. 1인칭 같은 경우는요. 또이라는 표현은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강의를 하면서 주로 예시는 또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만들어질 건데 나머지 인칭 대명사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특히 베트남 사람들은 성별 또는 나이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다른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1인칭 같은 경우는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도 상대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또이라는 표현은요, 보통 나 또는 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정도라고 못하겠어요. 저라는 표현 자체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또이라는 표현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을 높이지도 않고 본인을 낮추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보통 상대방과 아주 정확히 그 상대방은 나보다 직급이 더 높거나 나이가 더 높거나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 대상이 많을 경우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발표하고 있는데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대상들이에요. 나이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 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런데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요. 친하거나 친한 친구나 나이 비슷한 그런 경우이면은 본인을 mình 이라고 합니다. mình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본인을 지칭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저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면 바로 반말로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런 맥락에서 mình 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때 좀 친구라는 나이가 비슷한 대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mình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anh 이라는 표현인데요. anh. 일단은 이 표현은 여러분이 남자이면 이 anh 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본인을 지칭할 수 있어요. 자, anh 은 다시 말하면 오빠 또는 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도 베트남 여자들은 처음 만난 사람도 anh 이라고 불려요. 그때 오빠
라고 해석할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석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젊은 나이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남자를 anh 이라고 부르거든요. anh 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오빠 또는 형이라는 뜻인데 본인을 상대방보다 더 나이가 많고 남자다라고 생각할 때 본인을 스스로 anh 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반대로 여러분은 지금 여자예요. 여자고 자기보다 나이가 더 어린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본인을 누나 또는 언니라고 부르시면 되죠. 그때 베트남 말로 찌라고 하시면 돼요. 찌. 자, em이라는 표현은요. em은 여러분이 지금 상대방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동생 같은 사람이죠. 상대방이 지금 여러분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차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여러분의 오빠, 형, 그리고 누나, 언니, 또래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본인을 em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em. 동생이라는 뜻이죠. 그때 친하면은 나로 해석하셔도 되고 그냥 격식체 같은 경우에서는 저로 해석하셔도 돼요. 그 다음은 chúng tôi 하고 chúng ta라는 표현인데요. 이거는 복수형이죠. 둘 다 우리, 한국말로 우리로 해석되는 표현인데요. 차이는 있어요. chúng to이라고 할 때는 상대방이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회사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상대방은 파트너사 사람들이에요. 그때 chúng to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요. 여러분 측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chúng ta라고 하시면 상대방도 포함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포함돼요. chúng ta 같이 하자라고 할 때 그때 우리 밥 같이 먹자. 우리 밥 먹자라고 할 때의 우리는 바로 chúng ta예요. 근데 chúng to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할 때의 우리입니다.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1인칭이에요. 1인칭. 네, 1인칭에서 또하고 mình 항상 1인칭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 chúng tôi 하고 chúng ta도 마찬가지예요. 이 네 가지 표현은 다른 인칭 대명사로 사용할 수 없어요. 항상 1인칭. tôi 하고 mình 은 단수죠. 그리고 chúng tôi 하고 chúng ta는 복수형이에요. 이 차이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인칭이에요. 2인칭이라는 말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말이죠. 상대방.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베트남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베트남 문장을 보시면 항상 주어가 나와야 돼요. 그냥 한국말처럼 밥 드셨어요. 밥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너는, 당신은 밥 먹었어요. 요 정도. 주어가 나와야 좋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칭 되면서 되게 중요하죠. 2인칭. 그러면 2인칭을 알고 계셔야 상대방을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상대방 같은 경우는 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까 mình 있죠. mình 은 또래 친구 같은 사람이랑 얘기할 때 본인을 가리키는 말이고 만은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친구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친구 같은 사람, 친구 또래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라는 뜻으로 해석하셔도 돼요. 굳이 반말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친구 같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 anh 하고 chị, em 여기까지는 이미 학습하셨죠. 1인칭으로도 쓸 수 있는 표현. 지금 아까 여러분이 남자이고 나이 많은, 여자이고 나이 많은 또는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나이 더 어린 사람인 경우고요. 이거는 2인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더 어린 사람이에요. 오빠 또는 형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람을 anh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여자이면은 지라고 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오빠, 형 또는 누나, 언니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동생이라고 생각하면서 M이라고 부르시면 되죠. M. 똑같아요. 1인칭으로도 쓰기도 하고 2인칭으로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는 복수예요. 복수형. 자, 상대방이 지금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지칭해야 되죠? 일단 여기에서 특징 보이실 거예요. 깍이라는 단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이면은 깍만 있어요. 깍만. 그리고 anh 이면은 깍anh, 지이면은 깍지, M이면은 깍M. 자, 깍만이면은 성별 상관없죠. 구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친구들, 여러분, 너희들, 여러분 이런 뜻이고요. 깍anh 이면은 남자들만 있을 때, 남자만 있을 때, 남자 여러 명, 깍anh. 깍지이면은 여자만 있을 때, 그냥 깍지, 언니들, 누나들. 깍엠도 성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남자, 여자든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면은 M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밑에 있는 표현은요. các bạn 하고 mọi người 라는 표현은 구별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는 các bạn 이라고 할 때는 보통 bạn 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죠? 여러분, 친구 같은 사람들이죠. 친구, 또래, 친구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các bạn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더 어린 사람도 있어요. 그때 mọi người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mọi người, mọi người. 아주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các bạn 하고 mọi người. 자, các anh 하고 mấy anh. 자, 밑에 표현을 보시면요. các 대신에 mấy 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북쪽하고 남쪽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차이는 없어요. 그냥 하노이 사람들은 보통 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남쪽 사람들은, 중부나 남쪽 사람들은 보통 mấy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các anh, mấy anh, các chị, mấy chị, các em, mấy em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3인칭. 여기 1, 2, 3인칭까지만 있어요. 4인칭은 없어요. 자, 3인칭 같은 경우는요. 3인칭이면은 지금 여러분하고 상대방이 아니고 제3자를 말하는 거죠. 바로 그 현장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아까 1인칭이나 뭐 2인칭에서 배우신 표현과 비슷한 것도 많아요. 근데 뭔가 뒤에 뭔가를 붙여야 되죠. 그것을 의라는 표현인데요. 의, 저 여기에서 보시면 만도 배우셨어요. anh, chị, em 다 배우셨어요. 1인칭 또는 2인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근데 그 뒤에 의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요. 그때 3인칭이 돼요. 의는 저라는 뜻이에요. 그나 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의라고 하면 그 친구, 연이 뜻이 없어요. 그 친구, anh ấy 하면은 그 오빠, 그 형이란 뜻이에요. chị ấy, 그 언니, 그 누나. em ấy, 그 동생. 꼭 나의 동생이 아니라도 나보다 더 어린 사람 지칭할 수 있는 말이죠. 자, 이거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의 붙여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허라는 표현이 있어요. 허. 이거는 1인칭이나 2인칭에서 볼 수 없는 표현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they라는 뜻이죠. 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허.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좀 좋게 말하는 표현이에요. 허. 그래서 이런 표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는 các anh ấy 남자들만, 남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그때 các anh 이라고 하죠.
3인칭으로 하면은 의라는 표현을 더 해서 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깍지이면은 깍지의, các em이면은 các em의. 자, 다시 말하면 그 뒤에 의라는 표현을 더 넣으시면 3인칭을 만들 수 있어요. 단, 허라는 표현은 허의는 없어요. 이 표현 자체만 쓰셔도 그 사람들이라는 뜻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1, 2, 3, 4, 1, 2, 3인칭이에요. 자, 비즈니스 용어, 비즈니스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인칭 대명사는 뭐가 있어요? 셉이라는 표현하고 잠독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다른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회사에서 비즈니스 분야에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직급으로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면 어색해요. 그냥 그 사람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인칭 대명사를 넣어서 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나이 많은지 어린지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더 직급으로 부르겠죠. 그때는 이 두 가지 표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셉이라는 표현이에요. 셉이라는 표현은 상사라는 뜻인데 인칭 대명사로 쓰기도 해요. 자, 즉 여러분보다 직급이 무슨 사장님인지 부장님인지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보다 직급이 더 높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셉이라고 지칭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인칭으로 셉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3인칭으로 지금 다른 동료들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그 상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을, 그 상사를 셉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 뒤에 셉의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잠독도 마찬가지로 잠독이라고 할 때 1인칭, 1인칭이나 2인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장님이란 뜻이죠. 그래서 잠독, 지금 사장님, 지금 손님이 왔어요 라고 할 때 그 사장님을 부르는 말이죠. 그때 잠독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셉이라고 하시면 돼요. 보통은 셉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인칭 대명사고요. 그 다음은요, 이 지시 대명사예요. 지시 대명사라는 거는 이크저라는 거죠. 이크저.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주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주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앞이나 뒤에 뭔가 더 어떤 명사를 더 붙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독립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đây, 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 위치에 있는 거. kia, 그 위치. 여기는 아니고 거기에. 거기라는 뜻으로도 가능해요. 너하고 너희, 하노이 사람들은 뒤에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해요. 너희, 앞에 것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뒤에 있는 거 더 많이 써요. 자, 이 크죠. 너희, kia, 너 또는 너희. 특히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표현은 꼭 이렇게 써야 저렇게 써야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만 알고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Đây là công ty ABC. 베트남어식으로 하면 ABC라고 하거든요. Đây là công ty ABC. 그때 day는 주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라는 이다, 뭐뭐입니다, 이에요 라는 뜻이죠. công ty, 회사. ABC, 회사명이죠. 여기는, 이는, 이것은, 여기는 이란 뜻이에요. 여기는 ABC라는 회사이다. 이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kia là công ty ABC. 거기는 ABC 회사다. đó là, đấy là 또 마찬가지로 주어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이 그저
말고 여기, 거기, 저기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지시 형용사라는 거는요. 이것도 이 구조로 해석되는데 차이는 명사 뒤에 오는 것입니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이라고 할 때 한국어에서 사람이라는 말이 뒤에 오죠. 근데 베트남어에서는 앞에 와요. 그래서 지시할 때 예를 들어서 người này, nguy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베트남 말로 사람하고 이런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người này, 이 사람. người kia, 그 사람. 그쵸? 순서가 다 바뀌어요. người đó, người đấy, 그리고 너하고 나이 아까도 나왔죠.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의, 아까 3인칭 대명사에서 보셨죠? 의. 근데 여기 의라는 표현도 저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시 형용사, 즉 명사가 있을 때만, 명사 뒤에 그 앞에 명사가 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시 대명사 같은 경우는 의 없어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지시 대명사하고 지시 형용사예요. 마지막으로 숫자. 숫자는 이미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더 배우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날짜 또는 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0에서 10까지 먼저 할게요. 0, 콩이라고 해요. 콩,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는 0에서 9까지예요. 다시요. 0, 1, 2, 3, 4, 5, 6, 7, 8, 9 베트남어 같은 경우는 1이나 하나 이렇게 뭐 한자, 숫자, 고유어 숫자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9까지 배우셨어요. 그러면은 10을 10이라고 합니다. 10. 자, 10. 이제는 11. 11이면은 10에 더하기 1이죠. 그러면은 10 플러스 1이라고 하시면 돼요. 11, 12, 13, 14. 자, 1, 2, 3, 4 더하면 11, 12, 13, 14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15예요. 15는 원래 뭐라고 하죠? 남이라고 하죠. 근데 10 단위 뒤에 5가 오면 람으로 발음해요. 람. 자, 그래서 여기는 15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15이라고 합니다. 15. 자, 15. 그때는 15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6, 17, 18, 19 거기까지 똑같죠? 6, 7, 8, 9 여기까지 뭐 그렇게 더 하시면 돼요. 여기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10 단위 뒤에 5가 되면 람으로 발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25도, 35도 10 단위겠죠? 그때 똑같이 람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 그러면은 이렇게 곱하기 10이죠. 그때 하이, 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엔 10 뒤에 나와야 되죠. 자, 10. 10을 10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20부터는 10이라고 하지 않고 10로 합니다. 10.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차이를 못 느끼겠죠. 성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성조가 없어졌어요. 원래는 내려가면서
mười 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mười 로 발음하셔야 돼요. 쓸 때도 똑같이 20. 자, 20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20, 21. 그러면은 20 더하기 1이죠. 근데 1을 못라고 합니다. 성조는 가장 낮은 톤 밑에 있는 점이에요. 근데 21, 21, 31에서의 1을 못으로 발음돼요. 못 성조가 바뀌어요. 가장 높은 걸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21이라고 하지 않고 21이라고 하죠. 성조가 달라져요. 자, 22, 23, 24, 22부터는 숫자가 단위 숫자는 똑같은데 20 여기 10 단위만 무로 해주시면 돼요. 자, 22, 23, 24, 25 아까 말씀드렸죠. 10 단위 뒤에 5가 오면 람으로 발음된다. 26, 27, 28, 29 여기까지 29 마찬가지로 이제는 20 배우셨어요. 10에서 20로 바뀌어요. 10 성조 바뀌죠. 성조 없는 걸로. 자, 20로 바뀌었어요. 이제 30이면 30라고 하시면 돼요. 30, 40, 50, 60, 70, 80, 90 하고 100 단위는 100점이라고 합니다. 점은 100 단위예요. 100이라는 뜻인데 베트남 사람들은 100만 하지 않고 100 이렇게 해요. 자, 100, 200, 300 다 숫자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무이라는 단위고요. 무이 성조 바뀌어요. 그리고 남 앞에 나올 때는 그대로 발음돼요. 자, 10 단위 뒤에서만 람으로 발음이 바뀌어서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100 단위는 앞에 숫자가 나와야 된다. 이런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순서를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국어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베트남 말로 뭐라고 하는지 지금 학습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첫째라고 할 때 드녀이라고 합니다. 드녀. 일단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드라는 표현이 있죠. 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좀 보시면 주의하시면 하이, 바, 남은 아까 배운 숫자들인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맞아요. 숫자를 사용해서 드라는 표현과 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드녀 첫째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서도 첫으로 바뀌어서 하죠. 뭐 하나째, 한째 이렇게 하지 않죠. 첫으로 바뀌어서 사용하는데 베트남어에서도 비슷해요. 다른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녀이라는 표현인데요. 드녀라고 합니다. 드녀. 그 다음 드하이. 둘이면은 하이겠죠? 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하이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드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드니. 녀니는 사실 한자 베트남어거든요. 한자 베트남어인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되는 거예요. 드니, 드하이. 자, 그 다음 드바라고 합니다. 자, 넷째. 넷째는 아예 한자어 베트남어 숫자로 바꿔서 사용합니다. 드몬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하고 사 몬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드뜨라고 합니다. 드뜨. 드남은 그대로 숫자를 사용하고요. 드사오, 드바이, 드땀, 드진, 드무이. 자, 열째는 드무이라고 하시면 돼요. 성조는 그대로고요. 여기에서 요런
노란색 표현만 주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트라는 표현이고 뒤에 숫자를 붙여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는 변화가 많죠. 그런 변화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이 앞으로 비즈니스 용어를 학습하시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인칭 대명사, 그리고 지시 대명사하고 숫자를 학습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열심히 학습하신 다음에 3강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Xin chào và hẹn gặp lại.